미처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장관님한테는 왜 그렇게 보고가 늦었습니까? 장관님도 뭐 심적으로 보고 드리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안 한 겁니까? 아니 18일 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많은 그 보고 전달 사항들이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아 근데 그 장관님도 그럼 그렇게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17일 날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장례식 이후에 이제 보고한 게 가족들한테 보고. 늦었어요? 그 내용들이 변명에 저는 불과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저 평상시에 우리 장관님한테는 많은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태 그리고 지난번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장관님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 해수부의 전체 직원들을 관장하시는데 부처를 장악하시는 능력이나 업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나 장관님께서는 일반 뭐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삼선의 그 경력을 가지신 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흥진호 사안도 22일 날 10월 달이죠. 10월 22일 날 보고를 받으셨었고 이번 건 또 20일 날 오후 7시에 오후 5시에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지시하고 그 이후 상황을 잘 챙기고 하는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평상시에 우리 이 장관님께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뭐 사과한다 또 아니면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부 내에 적폐 세력들을 청산을 강화하겠다. 또 현장 책임자의 아니한 자의적 판단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 또 과거 정부는 다반서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했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도 하셨는데. 적폐 청산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황주영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폐 청산을 철저히 해라 해수부 안의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로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 장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은 그 장관님한테 출석하신 장관님한테 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장 책임자의 보고 누락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실 은폐라든지 또 심지어는 본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그 지시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라든지 심지어는 22일 날 이루어졌던 1차 사과에서는 잘못된 내용 아니면 거짓된 내용으로 또 사과가 이루어지고 내용 자체가 언론 자체 취재에 대해서 공개될 때까지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면은 그런 장관을 향해서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장 책임자 아니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자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항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관님 지난 6월 달에 첫 취임하셔가지고 일성으로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내가 이걸 꼭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세월호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정말 미습자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됐던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드러난 그런 상황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항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현장 책임자의 자의적이고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정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 출신 장관 아니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장관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뭐 장관님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결코 그렇게 현장 책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관님께서도 20일 날 오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21일 날 청와대 국무회의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때도 관계된 수석이라든지 비서관들 아니면 대통령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예, 그때 보고 못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등등이 있었고 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이유가 어쨌든 정부의 과오가 만들어낸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이전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책임을 지면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대통령님의 의사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진호 사건 때는 사안의 발생이라든지 까맣게 몰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조금 나간 선장의 책임 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는 전 선장의 책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현장 책임자가 아니한 판단을 냈다. 이런 식의 사항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배전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성근 의원입니다. 예. 관련 사건을 접하고 사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가족의 얘기처럼 6월 한 점을 찾기 위해서 3년 7개월 동안 애타게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를 우리가 대했던 태도, 사실 촛불이 만들어지고 그 촛불에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재단하고 관료들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러한 인식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고 또 이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새 정부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관심 갖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께서 네. 그
11월 17일 13시 30분경에 대외 협력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어떤 네. 보고를 받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11시 반경에 진흙세척장에서 뼈 1점이 발견됐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보고를 받고 과장께는 무엇라 얘기를 했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라. 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대외 협력 과장께 언제쯤 얘기를 전달했습니까? 일단은 솔직하게 언제쯤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몇 시간 내에 내가 장례가 끝난 후에 가족분들에게 알릴 터이니 그때까지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마시라고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장례식 전일날 저는 가족분들이 여기서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라도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현장 관리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뼈가 나오다 보니 이것을 통상대로 알려드릴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장례가 끝난 후에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까 양당 간의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부단장님이 하셔야 될 목이 아니라 장관께서 하셔야 될 목입니다. 장관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보도자료의 보고 형태를 넘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최고 책임자에게 여쭙고 맡겨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우리 관료들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장님? 그죠? 네. 세월호 조사를 맡고 있는 해수부, 거기에 최첨단에 계신 부단장님, 단장님은 그 진실규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부단장이나 단장이 할 것이 아니라 장관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는 과정에 특조위 조사 과정 안에서 해수부가 방해를 많이 했죠. 예산 문제, 문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부단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고민 끝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죠.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앉으시고요. 장관님, 세월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주시고 예. 또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과하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AI 관련해서 김영록 장관님께 제가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AI로 우리가 3,700억을 썼죠, 보상금으로. 예, 3,200억 정도. 3,200억을 썼죠. 근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바뀐 게 3,20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지난해 AI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지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고창에 있는 독림저수지, 예, 거기 농장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났죠. 네, 몇 메다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250m 떨어져 있습니다. 250m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철새랑 같이 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철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먹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먹이 활동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만은 예, 철새가 주로 머무르는 지역입니다. 예. 머물어서 먹이가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농장은 먹이가 있죠. 그럼 당연히 철새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에 걸린 철새와 오리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AI가 안 걸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새들지에서 제가 볼 때는 3km 이상, 3km 이내에 있는 농장들은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휴업제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여전히 거점 소독센터, 그렇게 탈많고 말 많았던 거점 소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센터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농장 중심으로 소독체계, 방역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림식품부에 관련 작년에 농장에 관련 실태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실태조사가 되어진 게 없답니다. 3,200억을 썼는데요. 농장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농장이 규모는 어떤지, 농장의 시설은 어떻게 생겼는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철골 트러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철새가 날아다니는지 안 날아다니는지 이 보고서 하나 없답니다. 장관님, 실태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다 끝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장의 출입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과 양계라든가 닭이라든가 아니면 계란들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공간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고창 저수지에 비닐이 뚫려서 그 비닐 안으로 분변이 들어와서 퍼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예, 우리 이성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 오리 농가의 철새의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새가 오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철조망 일부가 찢어졌고 지붕 위에 철새 분변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의 분변을 매개로 해서 얼마든지 농장과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또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수지 옆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비를 결국 농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취약지역에 이런 가금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3km 이내에는 앞으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점 소독 시설이 농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농장 중심의 초동 단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평시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은 거점 소독 시설도 전국에 135개소 정말 중요한 지역의 차량 소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고 매일 전화로 상담하고 묻고 또 수시로 예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입 구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종란장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일반 가금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를 설치해서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하게 하고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가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실도 사실은 일부 설치하지 않는 가금 농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권장과 계도만 갖고 안 된다 하면은 필요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00억 선제적으로 1,000억만 쓰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00억 올해도 쓰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되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11월 17일에 6호를 최초 발견한 이후에 2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장관이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20일 날 장관 보고를 들어갔을 때 장관이 조치를 하라 얘기했을 때 장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장관님께 어떻게 하라고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적 가족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라 네. 말씀이시고요. 그랬는데 왜 안 했죠? 그래서 일단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 목포 현장 수습본부에 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시를 받고 22일 날 9시 전에 그 선체조사위원장님 아니 20일 날 예, 저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단장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21일 날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네. 일단 미수습자 그 당사자 분께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연락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3시에 일정이 되신다고 하여 22일 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여쭐게요. 예. 지금 선체 수색 작업 중에 시신이나 미수습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류품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즉시 선조위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언론 공개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신원 확인팀을 호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원 확인팀인 해경하고 국과수가
발견 장소에 와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필요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해경이 상주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예, 그 신원 확인 절차 지침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은 유족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해경 가셨나요? 해경 관계자. 보냈어요. 그러면 저 단장님께 여쭐게요. 해경한테 신원 확인팀인 해경과 국가수에 연락한 시점은 언제예요? 21일입니다. 21일 몇 시? 이거 봐요. 20일 날 장관께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바로 20일 날 예, 그 해경과 국가수 21일 화요일 3시경 부법무장이 선체조사위원장을 방문하고 사항을 설명한 이후 수습팀장이 뼈 인계에 관해 신원 확인팀과 협의하였고 신원 확인팀에서 검사 및 국가수 법위관 입회가 필요해서 다음 날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아요. 예. 일단 일철조 단장하고 김현태 부단장께서 현장에서 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20일에 장관께 보고 드렸을 때는 장관께서는 아까 분명히 그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관께서도. 예. 예.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그 다음에 조치가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명히 어떤 신호들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거 아닌가. 예. 저는 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그걸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것을 해수부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늑장 보고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신뢰는 국민들한테 추락을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처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관료들한테 포위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장관께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 보고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흥진호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는 22일 날 보고가 됐더라고요. 예. 해수부의 청와대 파트너는 직위가 어디인가요? 보통 실무진한테 연락할 때는 행정관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사회혁신 수석실 쪽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비서관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국회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기조실장님 몇 분이에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나 가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연락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 별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돼야 되고 청와대는 정무적인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이런 사안이 딱 보고가 되면 이건 빨리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 쓸 거 아니겠어요?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사회혁신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수부 쪽으로 농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근데 언로가 지금 차단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지금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이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지금 오늘도 또 그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을 보시고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 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 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현장에서 인양과 수습에 같이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I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인터뷰를 내서 이성 요청을 해왔고 위원장이 간사위원들에게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시면은 김영록 장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30분 더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농림부 장관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예. 10월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AI 특별 반역 대책 추진해 왔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는 이제 막지 못한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AI가 오는 경로가 뭐 철저히라고 지금 확진은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동 방역에서 막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발생은 철새로 아직 보고 있습니까? 철새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내주 중반쯤 나오기 때문에 내주 중반쯤 돼야 어떻게 됐는지 예각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AI 발생 원인이 지금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원인이 뭐다? 지금까지 발생 상황을 보고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니 과거 사례로 봐서 AI의 발생 원인은 뭐였다? 대체로 철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예? 잔존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가 발현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농장 주변 오염 매개체에 의해 농장 내 유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염 매개체 이거는 야생 조수료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쥐들이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매개도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원인을 참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저는 그죠? 문제인 것 같다. 이번에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순천만에서 발견된 H5N6하고 동일한 계열인지 또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예단을 미리 하면은 우리가 방역 단계에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단을 미리 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깝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AI 관련해서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이
야생 조수료로 인한 원인으로 보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먹잇감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철새들이 더 오래 남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안 해야 된다라고 학자 주장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네, 나시죠.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좀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단체 협조를 했고 이미 철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들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도 또 이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렵장들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유전자 분석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사례에. 예, 우리 유전자 분석을 030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를 쭉 03년부터 지금 뭐 한 6차례 이렇게 했는데 그 유전자 분석으로 원인을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하나요? 예를 들면 H5N6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에 처음 났어. 나타난 것이고요. 예. 340건 정도는 H5N6였고요. 44개 정도는 H5N8. 유전자 계열이 N이 좀 다른 계열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분석을 이번에 하면은 다음 주 중반에 나옵니다. 그럼 H5N1이 우리가 최초 한 4차례 발생, 이거는 원인을 몰라요. H5N1에 대해서는. 뭐 바이러스가 144종이 되고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게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H5N6가 작년부터 지금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순천만에서 검출이 됐고요. 일본에서도 4군데 철새에서 H5N6가 나왔습니다. 그럼 외국,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모르나요? 중국은 사실은 AI가 상대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백신을 야생 조수료다, 뭐 야생 조수료, 뭐 철새다, 아니면 뭐 이런 외국에서 조사한 게 없나요? 우리 정부에서? 대체로 야생 조수로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백신 쓰는 국가들은 상계화되어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상계화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러 논쟁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거나 저는 이 AI는 원인을 어쨌거나 뭐 과학자들, 학자들 해서 좀 정확하게 네. 그죠? 그걸 규명을 하는 게 첫째 앞으로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리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추가적인 신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동 방역을 철저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떤 신고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수부 장관님, 지금 이 본부장, 김 부본부장은 직위 해제 상태입니까? 보직 해임. 그러니까 보직 해임. 본부 대기 그러면 상태입니다. 추가로 임명했습니까? 지금 우선 직무 대행을 임명을 했습니다. 본부장, 부본부장 다요. 아닙니다. 저 본부장만 세월호 인양 추진 대책 단장을 직무 대행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38조하고 45조 보면 이런 은폐하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된다는 규정 보셨어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누구든지 위계로서 선체 조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 5년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적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은? 그건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고, 특히 그 법 적용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그건 뭐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이 이제 보고 받고 직접 청와대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 예,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틀 뒤에 우리 뭐 밑에서 이제 사회 혁신 수석실로 이틀이나 지연되게 장관님 보고하고도 이틀 지연되게
청와대에 알렸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장관님으로서 직책 수행에도 좀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저는 제 지시가 뭐 당연히 철저히 이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이렇게 사전에 본부장, 부본부장 판단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질타를 받는 직접 대통령께 보고라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는 그 전날이 주말이고 또 장례식이 치러졌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이 판단 착오를 하고 실수를 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였다면 그 후에 장관님 지시한 것도 바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관님으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도 직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관으로서 직무가 소홀한 거 아닌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데. 부하한테 지시한 거라고 그건 제대로 하셨는데 대통령한테 지금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은폐까지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직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까지 못했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하고 부본부장 앉은 상태에서 우리 본부장에게 묻겠는데요. 이 두 분이 은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폐를 했는데 이게 왜 언론에 나왔나? 그 두 분 중에 누가 살짝 언론에 흘린 거 아니야? 왜 이게 언론에 나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1일 날 제가 오후 3시에 선체조사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그래서 언론에 이게 며칠 날 터졌죠? 22일 날 나온 걸로 22일 날 나왔지. 예.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결국 이걸 은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은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장 관리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미수자 가족분들하고 국민분들 모두에게 상처와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요도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지나갔지면은 이 장본인 두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6개월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그렇죠? 네. 흥진호만 하더라도 북한에 일주일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은 궁금하고 있어요. 또 교환해서 지금껏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또 더 궁금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해상의 LL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맘만 먹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남한에 북한에서 내릴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이 있는 것이냐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요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거기에 가중되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 현 정부 6개월이 공직기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상처를 주고 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문제의 결론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45조 38조를 인용한다면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부분을 두 분이 감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네, 저희들은 절대 은폐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 현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38조와 45조의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을 수용하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예, 저희들이 위계로서 조사를 방해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이후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소한도 우리 5천만 국민이나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진다 이래야지 여기서 또 변명을 하고 또 이유를 달아버리면은 더 이것은 이 정부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당신들은 상당히 자의적인 생각이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저는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솔직하셔서 참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요번 이 사건 20일 날 보고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터졌으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렇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제가 뭐 다른 일을 바쁘고 하더라도 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뭐 2, 3일 정도 후에는 반드시 체크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두 분에게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주었는데도 그거를 안 했고 또 지금 장관께서는 청와대 보고를 직접 하지 않았다. 예. 이렇다면은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은폐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폐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5사람이 같이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해수부 직원들만 아니라 민간인도 있고 국방부 직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언론에 22일 날 터졌는데 17일 날 그동안에 왜 안 터졌죠?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그분들 중에 아마 한 사람이 틀림없이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그분 했을 텐데. 말고 또 제보원분이 있는데 예. 그 말은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묻는 말씀은 예. 장관께서 20일 날 받았는데 22일 날 언론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청와대는 지금 모른다고 그러거든. 예. 이게 모른다고 할 일입니까? 만약에 보세요. 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생색을 내고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은 그분이 밤잠 안 자고 어디든지 가는 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거는 입장 곤란하니까 지금 슬쩍 보고를 안 받았다 하면 끝입니다. 장관도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에서 22일 터졌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안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해수부가 보고를 하지 못한 불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를 누가 안에서 했든지 간에 지난번에 흥진호만 하더라도 딴 데는 다 몰라듣지만은 청와대만 알아가지고 오다를 준 거 아닙니까? 몇월 며칠 날 해상에서 북한에 피납됐던 백악관이 이거 인수받아라. 이렇게 세계에서 그리고 국제에서 국내에서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청와대가 그래 이 엄청난 일을 언론에 터지기 전에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관계 비서관이나 조직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 45조와 38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까지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저 두 부본부장과 본부장처럼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해서 이 문제가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몇 개라도 참여를 하고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솔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나는 잘못이었고 자의적 판단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원문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 우리 직원들도 잘못했다는 점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첫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한번 반출을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관련 작년에 농장에 관련 실태조사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실태조사가 되어진 게 없답니다. 3,200억을 썼는데요. 농장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농장이 규모는 어떤지, 농장의 시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우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철골 트러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철새가 날아다니지 안 날아다니는지 이 보고서 하나 없답니다. 장관님, 실태조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 다 끝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장의 출입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과 양계라든가 닭이라든가 아니면 계란들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같은 공간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고창 저수지에 비닐이 뚫려서 그 비닐 안으로 분변이 들어와서 퍼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예, 우리 이성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창 오리 농가의 철새의 위험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새가 오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철조망 일부가 찢어졌고 지붕 위에 철새 분변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의 분변을 매개로 해서 얼마든지 농장과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되고 또 철조망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역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수지 옆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비를 결국 농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취약지역에 이런 가금 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3km 이내에는 앞으로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점 소독 시설이 농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농장 중심의 초동 단계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평시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은 거점 소독 시설도 전국에 135개소 정말 중요한 지역의 차량 소독을 위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말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고 매일 전화로 상담하고 묻고 또 수시로 예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 구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종란장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일반 가금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시를 설치해서 출입할 때 반드시 소독하게 하고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가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실도 사실은 일부 설치하지 않는 가금 농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권장과 계도만 갖고 안 된다 하면은 필요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200억 선제적으로 1,000억만 쓰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00억 올해도 쓰게 될 겁니다. 잘못. 그렇지 않습니다. 제하자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11월 17일에 6호를 최초 발견한 이후에 2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일 날 장관이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20일 날 장관 보고를 들어갔을 때 장관이 조치를 하라 얘기했을 때 장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장관님께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뭐 장관님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결코 그렇게 현장 책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관님께서도 20일 날 오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21일 날 청와대 국무회의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때도 관계된 수석이라든지 비서관들 아니면 대통령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예, 그때 보고 못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등등이 있었고 총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 대통령님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이유가 어쨌든 정부의 과오가 만들어낸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이전에 제가 사과를 드리고 또 책임을 지면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후에 대통령님의 의사표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진호 사건 때는 사안의 발생이라든지 까맣게 몰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조금 나간 선장의 책임 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거짓으로 얘기를 했다는 전 선장의 책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또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현장 책임자가 안이한 판단을 했다. 이런 식의 사항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비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배전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이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성권 의원입니다. 예. 관련 사건을 접하고 사실 저는 정말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가족의 얘기처럼 6월 한 점을 찾기 위해서 3년 7개월 동안 애타게 우리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를 우리가 대했던 태도, 사실 촛불이 만들어지고 그 촛불에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재단하고 관료들 스스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러한 인식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고 또 이번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새 정부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으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관심 갖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단장님, 김현태 부단장님께서 네. 그 11월 17일 13시 30분경에 대외 협력 과장으로 또 보고를 받으셨죠. 어떤 네. 보고를 받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11시 반경에 진흙 세척장에서 뼈 1점이 발견됐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보고를 받고 과장께는 무엇라 얘기를 했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라. 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대외 협력 과장께 언제쯤 얘기를 전달했습니까? 일단은 솔직하게 언제쯤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몇 시간 내에 내가 장례가 끝난 후에 가족분들에게 알릴 터이니 그때까지는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 마시라고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때 과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장례식 전일날 저는 가족분들이 여기서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라도 조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현장 관리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뼈가 나오다 보니 이것을 통상대로 알려드릴까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고 장례가 끝난 후에 찾아뵙고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적 가족,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라 네. 말씀이셨고요. 그랬는데 왜 안 했죠? 그래서 일단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있는 목포 현장 수습본부에 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시를 받고 22일 날 9시 전에 그 선체조사위원장님 아니 20일 날 예. 저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단장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21일 날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네. 일단 미수습자 그 당사자 분께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연락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3시에 일정이 되신다고 하여 22일 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여쭐게요. 예. 지금 선체 수색 작업 중에 시신이나 미수습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류품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즉시 선조위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언론 공개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신원 확인팀을 호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신원 확인팀인 해경하고 국과수가 발견 장소에 와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필요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해경이 상주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예, 그 신원 확인 절차 지침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상황은 유족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해경 가셨나요? 해경 관계자. 보냈어요. 그러면 저 단장님께 여쭐게요. 해경한테 신원 확인팀인 해경과 국가수에 연락한 시점은 언제예요? 21일입니다. 21일 몇 시? 이거 봐요. 20일 날 장관께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바로 20일 날 예, 해경과 21일 화요일 3시경 부본부장이 선체조사위원장을 방문하고 사항을 설명한 이후 수습팀장이 뼈 인계에 관해 신원 확인팀과 협의하였고 신원 확인팀에서 검사 및 국가수법위관 입회가 필요해서 다음 날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예. 일단 그 일철조 단장하고 김현태 부단장께서 현장에서 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20일에 장관께 보고 드렸을 때는 장관께서는 아까 분명히 그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장관께서도. 예. 예.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그 다음에 조치가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명히 어떤 신호들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거 아닌가. 예. 저는 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그걸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것을 해수부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늑장 보고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신뢰는 국민들한테 추락을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그 처음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관료들한테 포위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장관께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 보고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저는 흥진호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는 22일 날 보고가 됐더라고요. 예. 해수부의 청와대 파트너는 직위가 어디인가요? 보통 실무진에 연락할 때는 행정관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까 양당 간의 고민을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볼 때는 부단장님이 하셔야 될 목이 아니라 장관께서 하셔야 될 목입니다. 장관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보도자료의 보고 형태를 넘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최고 책임자에게 여쭙고 맡겨야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우리 관료들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단장님? 그죠? 네. 세월호 조사를 맡고 있는 해수부, 거기에 최첨단에 계신 부단장님, 단장님은 그 진실규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부단장이나 단장이 할 것이 아니라 장관께 맡겨야 되는데 그걸 맡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세월호 조사를 하는 과정에 특조위 조사 과정 안에서 해수부가 방해를 많이 했죠. 예산 문제, 문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그게 몸에 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부단장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고민 끝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거죠.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왜 안 했느냐. 앉으시고요. 장관님,
세월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주시고 예. 또 관련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과하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AI 관련해서 김영록 장관님께 제가 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AI로 우리가 3,700억을 썼죠, 보상금으로. 예, 3,200억 정도. 3,200억을 썼죠. 근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바뀐 게 3,20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지난해 AI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지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에서 고창에 있는 독림저수지, 예, 거기 농장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났죠. 예, 몇 메다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250m 떨어져 있습니다. 250m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철새랑 같이 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철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철새가 먹이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먹이 활동을 하겠습니까? 먹이 활동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만은 예, 철새가 주로 머무르는 지역입니다. 예. 머물어서 먹이가 있는 곳에 가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농장은 먹이가 있죠. 그럼 당연히 철새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에 걸린 철새와 오리가 함께 사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AI가 안 걸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새들지에서 제가 볼 때는 3km 이상, 3km 이내에 있는 농장들은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휴업제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여전히 거점 소독센터, 그렇게 또 말 많았던 거점 통역 소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센터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농장 중심으로 소독체계, 방역체계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농림식품부에 미처 얘기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장관님한테는 왜 그렇게 보고가 늦었습니까? 장관님도 뭐 심적으로 보고 드리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안 한 겁니까? 아니 18일 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많은 그 보고 전달 사항들이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아 근데 그 장관님도 그럼 그렇게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17일 날 제가 이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장례식 이후에 이제 보고한 게 가족들한테 보고. 늦었어요? 네. 그 내용들이 변명에 저는 불과하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저 평상시에 우리 장관님한테는 많은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태 그리고 지난번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장관님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또 해수부의 전체 직원들을 관장하시는데 부처를 장악하시는 능력이나 업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장관님께서는 일반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삼선의 그 경력을 가지신 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흥진호 사안도 22일 날 10월 달이죠. 10월 22일 날 보고를 받으셨었고 이번 건 또 20일 날 오후 5시에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지시하고 그 이후 상황을 잘 챙기고 하는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평상시에 우리 이 장관님께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뭐 사과한다, 또 아니면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점도 있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부 내에 적폐 세력들을 청산을 강화하겠다. 또 현장 책임자의 아니한 자의적 판단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 또 과거 정부는 다반서로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했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도 하셨는데. 적폐 청산 문제는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황주영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폐 청산을 철저히 해라, 해수부 안의 그런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로 제가 잠깐 착각하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 장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은 그 장관님한테 출석하신 장관님한테 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장 책임자의 보고 누락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실 은폐라든지, 또 심지어는 본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그 지시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실이라든지, 심지어는 22일 날 이루어졌던 1차 사과에서는 잘못된 내용, 아니면 거짓된 내용으로 또 사과가 이루어지고, 내용 자체가 언론 자체 취재돼서 공개될 때까지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면은 그런 장관을 향해서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장 책임자 아니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자성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항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관님 지난 6월 달에 첫 취임하셔가지고 일성으로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내가 이걸 꼭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고,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세월호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정말 미습자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됐던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드러난 그런 상황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항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현장 책임자의 자의적이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한다면 정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또 정치인 출신 장관 아니십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장관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 주시고